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예, 오늘 영화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내 몸이 사라졌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도 화제가 됐던 작품이죠. 애니메이션 내 몸이 사라졌다입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이고 이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터 감독은 제레미 클라핀 감독이고요. 애니메이션으로 이번에 장편 애니메이션은 데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신인 감독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또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아멜리의 각본을 썼던 기욤 로랑. 이 사람이 사실 행복한 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애니메이션화 시킨 게 바로 이 작품 내 몸이 사라졌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은요. 내 몸이 사라졌다는 건 내 몸을 찾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이 내 몸을 찾는 손입니다. 그럼 이 손이 어떻게 내 몸을 찾나? 손이 잘라졌어요. 잘라져서 해부학실에 혼자 이렇게 딱 비닐에 쌓여가지고 들어있는데 손이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손만 오른쪽 손인데 얘가 깨어나서 자기 몸을 찾으러 온 파리를 뒤지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네, 대충의 줄거리는 그렇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꼭 기억나는 하나 작품이 있는데 의외로 그게 게임입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 5에 보면 그 부제가 그렇거든요. 그 5의 제목이 그거예요. 팬텀 페인이에요. 팬텀 뭐 유령 이런 거죠. 유령 페인 고통. 유령적인 고통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신체 일부분이 잘라져 나가게 되면 사실은 내 몸으로 잘라져서 이렇게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미 나는 손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팬텀 페인. 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손의 감각을. 이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팬텀 페인이 어찌 보면 이 애니메이션의 저는 주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팬텀 페인이냐? 사실 우리가 이 손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건 뭐 우리 환타지잖아요. 현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났을까? 그걸 놓고 봤을 때 말을 하고 사고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꾸 사상가들이 생겨요. 서양 철학에 가장 긴 굴레 중에 하나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한 그 정신론이에요. 이제 영혼이나 정신에서부터 우리 사고가 시작된다. 우리 생각하는 방식이 시작된다 이거였는데 그 이 애니메이션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나라 출신들 비교적 현대 20세기 넘어와서 그런 플라톤의 생각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기 들레즈렐지 메를리 뽕띠렐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실 우리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혼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다. 쉽게 말해서 철학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몸 철학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쉽게 이제 우리나라 형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손이 특히 이제 뇌만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 전체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지, 본능 이런 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손이라는 건 감각이잖아요. 뭘 만지고 느끼고 잡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철학자들의 프랑스 철학자들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려서 나가더라도 이런 본능 자체, 얘의 생각이 있고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냐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피아니스트이자 우주여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우주여행사라는 건 이 사람의 그 꿈을 향한 열정, 그걸 표현할 때고 피아니스트라는 것 자체가 피아니스트라는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건반을 누르는 손이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 주인공에게는 이 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이제 욕망, 우리가 이제 욕망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약간 성적인 의미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욕망이라는 건 그 디자이어,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그 꿈하고도 사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되고 싶은 원하는 거에서 가장 자기 신체가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손인데 이게 선반에 이겨가지고 잘려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영화를 잘 놓고 보자고 하면 손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는 애들은 아니잖아. 그리고 작가도 알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살아서 움직여서 이렇게 오냐? 그건 이 사람에 대한 강한 열망, 욕망 아니겠어요?
이 주인공은 이 영화 자체 내에서 보면 굉장히 계속 우울한 톤으로 가거든요. 이 손이 기어가는 주인공은 이 손이 주인공의 기억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자기 주인을 찾아오는데, 그 과정 내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그 좌절당했던 거, 자기가 원했는데 그게 굴복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잘못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불행한 사건으로 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오랜만에 자기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로부터 거부당했을 때, 그런 기억들이 계속 이 영화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거를 마치 과거를 역추적하듯이 손이 파리 시내를 훑으면서 주인공을 따라오는 거예요. 기억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연의, 자기가 합체하고 싶은, 자기가 되고 싶었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손이. 그렇게 해서 손은 자신의 몸이었던, 내 몸이 사라졌던 그 몸을 찾아서 왔습니다. 이 작품의 좀 결말이 묘해요. 손이 자기의 몸을 찾자마자 잘라진 몸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주인공 라우펠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자마자 얘가 숨기 시작합니다. 손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주인공이 사랑했던 여자인 가브리엘이 주인공이 있던 자리에서 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하고, 그걸 들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기억 속에서 얘기를, 마지막 장면이 진행됩니다. 주인공은 이미 팔이 잘라진 상태로 건물과 크레인 사이를 뛰어넘죠. 그래서 크레인 쪽으로 넘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팔이 잘린 상태로요. 저는 이 의미를 그렇게 보는데, 결국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찾아왔던 손이 결국 자기 몸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영화에서 나오면 침대에서 붙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붙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결국 피아니스트라는 것은 그 꿈은 이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없어진 상태지만 주인공은 결국 우주비행사의 꿈은 이뤘어요. 그 건물과 그 사이를 뛰어넘으면서 도약함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던 바를 얻었고, 주인공은 외팔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었고요. 현재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작이라는 표현을 내리고 싶습니다. 빼어날 작품작, 수작, 빼어난 작품입니다. 별점으로 얘기하면 별 4개 되겠죠. 현재 이 작품은 아카데미 수상식에도 지금 후보로 가 있고요. 각종 영화제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올해의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라진 손이 자신의 과거를 찾아서 떠나는 기억의 여행. 구독과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빨맨이었습니다.